자, 일단 고전 3문 파트 들어왔는데 일단 고전 3문의 범위를 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설화, 그 다음에 가전, 그런 다음에 판소리 사설, 그리고 마지막이 고전 소설. 그냥 우리가 고전 소설만 있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설화 세 가지가 있지. 뭐랑 뭐. 이거 설화의 세 종류. 구전. 자, 신화, 전설, 민담이에요.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를 설화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교재에는요, 지하국 대적 필치설화라는 세계 공통의 민담 실려 있고, 김현감호라는 전설이 실려 있어요. 이번에는 신화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때 막 주몽신화 이런 게 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설 민담 위주이고, 실제로 출제 가능성은 크게 높진 않아. 그렇다고 아예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김현감호가 몇 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무평에. 그리고 두 번째, 가전하게 되면 이거 뭐 한 거야? 사물을 의인화하여, 술리가 돈, 그죠? 술, 돈, 종이,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이번에 우리 임춘의 공방전에 실려 있습니다. 돈을 의인화한 거. 그리고 판소리 사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소리 기술을 넘어가기 이전에 뭐 신청가, 춘향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류의 작품들, 그리고 고전소설. 이거 너무 방대해가지고 한 번에 설명할 수 없고, 한글소설, 한문소설, 영웅소설, 뭐 염정소설, 뭐 가정소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분류할 수 있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9쪽에 소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작년에 배웠던 작자미상의 이춘풍전. 우리 고전소설을 보게 되면 전으로 끝나고 앞에 인물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이거야. 앞에 있는 그 인물이 과연 어떤 유형의 인물인가. 쉽게 말하면 이분법으로 나눌게. 긍정적인 인물인가 부정적인 인물인가 라고 봤을 때 이름이 예쁠 경우가 있어요. 홍길동, 전우치, 유충렬, 조웅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요, 혹은 그 내용을 이제 전수명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남자 주인공 이름들, 여자 주인공 이름들 멋있고 예쁘고, 혹은 악역이나 단역들 보게 되면 이름이 촌스럽거나 혹은 악한 그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애펠레이션, 명명법도 잘 보셔야 됩니다. 춘풍이 뭐예요? 봄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가볍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뭔가 현실적인 고뇌보다는 즉흥적인 어떤 유흥에 빠지기 쉬운 사람, 이런 이미지가 그려진 이름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뭐예요? 부정적 인물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자, 원래 이 춘풍이 뭐 했습니까? 호주에서 돈 빌리고 아내에게 돈 빌려가지고 어디 간다? 평양 가서 뭐하고 온다? 장사하고 온다. 그래서 돈 벌고 오겠다라고 간 사람이 뭐 했습니까? 평양 기생 추월에게 빠진 거예요. 가사를 승진하고 그 집에서 사업 노릇을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은 이 춘풍의 아내가 남편을 찾기 위해서 평양감사로 부인하는 김승주를 따라서 비장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자, 이 춘풍제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남장 모티프예요. 참고로 남장 모티프는요, 여성이 뭐 한 겁니까? 남성처럼, 그러니까 성별을 바꾼 게 아니라 겉모습만 바꾼 거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 남성의 모습을 한 이후 뭐 하게 됩니까? 상당히 뛰어난 모습, 진취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요거는 뭐예요? 바로 그런 상대들은 남성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활용이 되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여성이 남성만큼 권위가 신장되고 능력이 강조되는 시대가 왔을지라 하더라도 뭐예요? 결국 남자처럼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한 겁니까? 완벽하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한계도 보여준다. 이거는 남장의 의미입니다. 남장. 그곳에서 추풍의 아내는 뭐합니까? 추월을 잡아들여 매를 치고 추월에게 추풍의 돈을 물어내게 하죠. 그리고 떠나올 때 뭐합니까? 사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돈을 다 찾죠. 그런 다음에 자기 먼저 돌아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다음에 기다리죠. 남편을 며칠 있다가 추월의 돈을 다 받고 돌아올 때 아내가 뭐합니까? 어이글이 더디옵니까? 장사에 사망하게 되면요,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득, 장사로 인해 가지고 얻은 이득이 많아서 평안히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가 비장으로 남장을 해가지고 가서 자기가 다시 되찾은 돈이잖아요. 그걸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 부분과 연관될 수 있는 키워드가 시침이에요. 시침.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 보시면 기억은 사정을 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면서 시침일 때는 거짓말이죠. 딱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는 시침일 때는 거짓말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짓말. 시침이 어원은 아시죠? 어처구니 어원도 알고. 매 이름? 예. 매 다리에 묶어놨던 그 주인의 주소. 시침이라고 하죠. 매가 날아왔어. 시침을 떼버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이건 내 매인 것처럼. 시치미를 떼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이제 맷돌이 손잡이입니다. 맷돌을 돌리려고 해도 손잡이가 없어. 맷돌 못 돌리잖아요. 그 당혹스러울 때 어처구니가 없네? 그 베테랑 영화가 그 유충한 이상한 만들어서 어이가 없네 막 해버리니까 그 왜곡된 거고 어처구니죠. 그럼 야단법석을 떨다. 법석을 떨다. 법석, 야단법석 어디서 온 말일까요? 야, 들에, 단상을 세워서 불법을 설파하는 자리. 그러니까 원래 야단법석이에요. 예전에 평민들은 절에가 시간이 없어. 멀고 깊은 산속에 있거든. 가끔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에 대해서 설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아 막 신천지 교회처럼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부처님 얘기를 한단 말이야, 스님들이.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얘기를 듣는 게 1차 목적이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본 친구였어. 다양한 안녕, 잘 지냈어, 시집갔더니 예뻐졌다 막 이러면서 오랜만에 사람들이 만나게 되잖아. 그래서 그 자리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석을 떨다는 표현이 어원이 거기서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추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에 잘 있었는가 하고 12발의 실은 돈을 장사 남긴 듯 이리저리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드리거늘 춘풍이 온 교태로 닿을 적에 그 다음 즐거워주세요. 기구하고 볼만하다. 뭡니까? 소설자가 대입을 하고 봅니다. 기구하고 볼만하다. 참고로 이때 교태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자를 달아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양과 교태할 때 그 교태가 아니어서 한자로 뜻을 잘 들여다봐라 이 뜻입니다.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때 교태는. 춘풍에 야 무슨 춘풍이 남자가 또 가부장적인 남자가 아내한테 아잉 이럴까? 교만한 태도예요. 그죠?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며 야 생치 다리는 덜 고졌고 생치가 참고로 여러분들 그 꿩이에요. 꿩고기 다리입니다. 귀한 음식이었죠.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룡조차 맛이 적다 하면 소곡입니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평양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깨진 사발의 그 뭡니까 이거 하여튼 그냥 먹다 남은 밥을 손으로 먹었잖아. 그치? 그러던 시절은 생각 못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속이면서 아내 앞에서는 뭐야?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왔는데 지금 그치? 내가 옥류 가서 냉면 먹고 온 사람인데 지금 이런 거 먹으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거짓말은 허세의 거짓말이 되죠. 2번 허세를 부리며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죠. 자, 이렇게 온갖 교만을 다 하니까 아내가 뭐합니까?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비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딱 나오죠. 평양에서 왔던 일을 생각하라. 내가 집에 왔다 한들 그다지가만 하냐라고 꾸짖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에서 맞았던 내가 얼마나 아프더냐? 어찌감이 아프다 오니까 소인에게는 상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 뭐예요 지금? 이 춘풍의 태도가. 첫 번째, 평양 기생 추월에게 온갖 돈을 다 탕진할 만큼 뭐한 존재이다? 기생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그죠? 자기 가정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물. 두 번째, 뭐합니까? 자기 아내에게는 되게 교만하지만 이런 강자인 비자에게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죠. 요거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서시조 중에 두꺼비 파리를 불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서 바라보니 송골매가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내뒀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흰죽이나 쏘아달라. 그래서 춘풍이 흰죽을 쏘려고 했더니 제 어미를 아무리 찾은들 있었던가? 그 앞에 앉은 게 아내인데. 어쨌든 죽을 써 오니까 뭐예요? 조금 먹는 체 하다가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에요. 평양에서 내렸잖아요, 비장이. 그러니까 그 추월의 집에 가가지고 진수업차를 차려오니까 좀 먹는 체 하다가 뭐예요? 사람 부른 다음에 야 네가 먹어라. 그럼 고맙게 먹잖아요. 그때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죽을 쓰라고 한 거죠. 내가 평양 가면 추월의 집에서 사원을 했을 때 다 깨진 사발에 누룽지국에 국을 부어 숟가락 없이 뜨다리 먹던 대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며 다 먹으라 하고 다 먹을 때 이 멍청아 안 먹이 그다지도 부도한가 할 때 춘풍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되게 자기 아내인 걸 몰랐어. 깜빡 속았습니다. 민망해가지고 이왕에 자네인 줄 알았는데 의사를 보자고 그래야 노라라고 민망함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1번 문제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이 춘풍제는 제가 다시 반복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자, 춘풍이 아들은 평양사또의 도움을 받아 추월을 징치했죠. 징벌을 주고 다스렸습니다. 춘풍은 서울로 귀가한 후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박대하죠. 음식이 이게 뭐야? 한번 춘풍은 추월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뭐고 고마워? 평양으로 왜 가? 또 돈 뜯기려고? 한번 잘못했습니다. 남편의 교만함을 대응하기 위해서 회계비장을 변장했고 춘풍이 뒤늦게 그러면 이 아내가 다 그렇게 한 것이었구나 뒤늦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부부의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요거예요. 이 남장 모티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 별표 치고 기억해 두세요. 3번에 이 춘풍제는 조선왕조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에 배금주의가 뭐야? 배금주의. 배자가 무슨 배자일까요? 배척이 아닙니다. 숭배예요. 숭배. 물질 만능주의의 다른 말 배금주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질문했어. 선생님, 그 배금주의가 그 배금 정책이랑 뭐가 다릅니까? 배금 정책은 뭐야? 금나라를 배척한 정책이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풍조와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질서. 누구? 바로 이 춘풍의 모습. 그래서 이 춘풍전하고 같이 짝을 이루기 좋은 내 신내 소리가 해당되는 작품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장기전 여러분들 작년에 교과서에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기가 겨울날 콩알을 딱 쪼아 먹을 때 아내가 그거 먹지 마세요. 느낌 이상합니다. 사람 발자국 있어요. 어젯밤 꿈에 니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먹지 마. 그랬더니 어디 어쩌까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재혼하지 마, 날 믿지 마 이러면서 당시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비판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예요? 뒷이야기, 그 앞이야기는 그 딸은 그치 우리 서동지 나오잖아요. 장기가 왜 몰고서 나왔던 건데 장기가 왜 니네 그 누구도 같이 나오잖아. 장례식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쌀 얻으러 서동들 찾아가. 그때 장기는 대우해주니까 쌀 얻어오고 딱뿌리새는 야 쥐새끼 나와봐 도둑놈아 했더니 그 시녀가 막 삐져가지고 막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했더니 그래 때려 그래가지고 쳐 맞은 이야기 생각 안 나세요? 장기전이 장기 주인공과 까투리 주인공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봤던 부분은 그 까투리 주인공 해가지고 가부장적인 어떤 허위를 얘기한 거고 여기 장기 주인공 몰라 양반이 그치? 신흥 사인 세력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이야기. 다시 인간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방탕한 남성으로 인해 몰락한 가정을 진취적이면서도 슬기로운 아내가 구해낸다는 내용을 통해 그죠? 슬기로운입니다. 슬기로운 아내 생활. 여성의 능력을 부각한다. 요즘에 그거 있더라. 슬기로운 의사 생활. 아, 그치? 거기에 걔가 나오는 바람에 김사부가 이상해졌어. 유연석? 유연석이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 가는 바람에 여기에 안효석인가 뭔가 그리고 그 저 서현진이가 블랙독으로 가는 바람에 또 여기 또 이상한 못생긴 애가 와가지고 그나마 조금 본 게 한석규하고 그분 되게 마음에 들더라. 여자? 그 간호사? 카리스마 있는 그 수간호사. 자, 그럼 한편으로는 아내가 결국에는 뭐예요? 남장을 하고 남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지배적 뜻을 완전히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남녀 평등으로까지 가진 못한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어디도 있냐면요. 홍계월전이라는 소설에도 이게 나와요. 원래 홍계월이 여자인데 남장을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편국이 되어서 대원수가 되고 황제에게 여자임이 발각되는 부분. 자,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면 쭉 접하겠습니다. 와, 중간에 노래 되게 싫어했던 거 있어. 신영복이 당신의 나무를 더 사랑하는 가다. 그리고 우리 구교과서에 있던 거. 수필. 이게 뭔 내용이에요? 소방이 소나무 숲에서 뭐 어쩌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치? 남산의 소나무는 또 왜요? 솔방울 왜 생명력인데요? 막 이거. 근데 힘들었어서 우리 은근. 기억 안 나는구나. 올챙이 쪽을.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34쪽. 예, 34쪽에 작자 명상의 신청가. 자, 일단은 뭐 내용을 지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부분이냐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부분 얘기 다 알죠? 왜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릴 때 요즘에 그거 있나? 막 학교에 그 뒤에 보면 막 선생님 책 몇 개 모아놓고 그 책 읽으라고 학급 문고 이런 거. 우리 때 그런 게 있었어. 그냥 막 그 동네 어른들이 막 기증한 책, 막 그냥 학부모가 기증한 책 막 모아놓고 막 번호도 막 뒤섞여 있어. 그 중에 보면 막 신청전, 홍보전 이런 거 있고, 혹부경감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신청전이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는 하다못해 뭐 지니키즈 신청전 애니메이션 통해서라도 내용을 어떻게든 알고 있지. 들어서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걸? 그치? 뭐 예를 들어 뭐 경판보의 신청전, 뭐 완판보의 신청전 이런 거 직접 읽어본 사람 없을걸? 읽어보면 겁나 재밌는데 표현들이 또 이게 또 그게 약간 지역색이 있어. 완판본 같은 경우는 완주본이거든? 그러면 그 전라도 애들은 상당히 유리해. 우리가 마치 제주어로 표기되어 있는 그 책을 읽는 것처럼
어머 모행수가 이렇게 딱 돼 있는 표현. 우리는 읽고 다른 친구들은 프랑스 말인가? 이렇게. 근데 저런 소리가 상당히 심해요. 내용대로. 자,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한 부분? 바로 신청이가 심화후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나라 안에 맹인잔치를 한다. 맹인 다 불렀을 때 아버지가 안 오세요. 그래서 뭐합니까? 온 맹인들 중에 사는 동네를 물어보고 성이 심신 맹인이 있거든 데리고 와라. 해서 어디 부분이? 바로 안일 부분에서 뭐합니까? 도화동 신맹인이 왔고 이름이 뭐예요? 심학교예요. 신맹이 계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었죠. 그리고 뭐합니까? 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그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는지 물어보아라 했더니 중몰이장단에서 저는 이랬습니다 해가지고 뭐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확인하고 마지막 자진몰이에서 벗은발로 우르르르 아버지 눈이 번쩍 라섹 성공 이렇게 그 라섹이 하루는 맹인 상태로 산다며요. 제 아내가 라섹을 했어요. 예전에 8년 전에 거기 가가지고 KKS 가가지고 그 KKS가 원래 여기 말고 서울에 갔었대.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과 가서 뭐 라섹 될까요? 일단 환자가 좀 거기 밀렸나봐. 언제 예약 잡아드릴까요? 예약해야 되나요? 지금 안 되나요?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 거기 잘하는데 왜 여기 오셨나? 제주도 거기 유명하잖아요. KKS. 아, 유명해요? 많이 하는 데가 잘하는 데예요. 이런 그 수술 같은 거 있잖아. 그 탁벌 뭐 이런 다 들어가지고 경험이래. 많이 해본 사람 못 이긴대. KKS 전화기 세무서에. 원래는 여기 중앙로 그 동문시장 옆쪽에 있었는데 선생님의 그 친척분 중에 숙모님이 거기 간호사셨거든. 있었는데 벌어서 건물을 사서 그 구세무서 사거리 건물 딱 짓고 다 해주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이가 조금만 툭 틀어지면 이런다. 저 아저씨 반응이 딱 자세히 딱 해주면 씩 웃으면서 놀자 판이구나. 네? 긴장해. 딴 얘기 안 할게. 네? 자,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마지막에 아버지를 만나는 부분인데 이걸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판소리.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 안일이.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창창 안일이 창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일이 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엄밀히 말하면 창 안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창은 뭐 하는 부분? 노래하는 부분. 안일은 뭐 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왜 반복시켰을까요? 첫 번째 이유, 힘드니까, 빡시니까. 그지? 계속 노래 부르게 되면 숨이 차잖아요. 그 중간에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서 안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조금 우리가 이 뭔가 학문스럽게, 국어스럽게, 뭔가 인간스럽게 얘기하자면 창은 뭐예요? 노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흡입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긴장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다시 노래를 끝냅니다. 그러면 야, 노래 하나 끝났다. 되게 슬펐어. 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진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완. 그래서 창 안일의 반복은 긴장과 이완의 반복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관객들의 극의 내용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장치가 바로 창 안일의 반복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판소리계 수설을 보게 되면요. 이원적 주제가 많이 담겨요. 보통 표면적인 주제는 유교적이거나 권선징악적인 것 또는 인과응보 같은 도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또는 용왕에게 충성해라, 또는 형제간의 우애 있게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인은 정절을 지켜라, 딱 그런 내용이잖아.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주제는 뭘까요? 이런 거거든요. 바로 그 작품을 읽고 있는 평면층들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작중 인물이, 그 주인공이 신분이 상승되는 모습을 통해, 혹은 그들이 거대한 부를 획득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이면적 주제입니다. 솔직히 춘향전 표면적 주제는 정절이야. 이면적 주제는 뭐예요? 기생의 딸인 천민이 양반의 아내가 되잖아요. 흥부전 뭐예요? 로또 맞은 거지. 박 탔더니 로또, 박 탔더니 로또, 그잖아. 부의 획득. 심소전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 주제, 효. 이면 주제 뭐예요? 얘는 황후야. 양반이 아니도 아니고 황후가 된 겁니다.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표면적 주제가 과연 이 인물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자세가 다 온당하냐, 타당하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흥보가에서 흥보는 착한 사람인가? 과연 처자식을 굶기면서까지 그렇게 착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미덕인가? 라고 의심을 가해볼 필요가 있고요. 신청이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죽는 게 과연 효인가? 아버지가 지금 어때요? 아버지가, 얘들아, 죽물 바로 위에. 심황후 부친을 살펴보니 백수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그신 가득한 부친 얼굴이 은은하지만 신봉사가 딸을 내놓고 3년 동안 어찌나 울었던지 눈가 씌어지고 피부를 상기해졌습니다. 죽물이 내려와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봉사가 마지막 부분에 눈도 뜨지를 못하고 자신만 팔아먹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주어 쓸데있어 당장 목숨을 끊어줘. 아버지가 지금 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왔어요. 지금 수술도 실패했고 눈도 안 떠. 아, 눈이 떴으면 이거 그치? 돌려 돌려. 스님 돌려가기라고? 스님 말 믿었는데 안 들어줬어. 아, 부처님이 들어주는 거야? 스님이 안 들어주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지금은 아니야. 아직 독자들이 아직은 긴장을 안 하고 있어. 막판에 해줄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을 거거든요. 맞춰보세요. 맞춘 사람에게 초콜릿 주겠습니다. 전기수. 직업, 전기수. 옛날에요? 예. 기를 전기수.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 뭔 사람? 그 돌을 전파하는 기를 전파하는 사람? 받으라, 기! 막 이러면서. 대피? 아, 나 알아요, 정기수. 뭐? 그 뭐냐? 얘가 먼저 있어, 뭐라고? 뭐 대신 이거 적어주는 사람. 그거는 그러니까 세책업자. 아, 그러니까 이게 필사본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100개 쓰는 사람. 그래도 막 책 빌려주기도 하고. 그 뭐냐, 그 서책 같은 거 읽어서 파는 사람. 네, 읽어주는 사람. 책 읽어주는 남자.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빌려주는 것도 물론 돈이 됐지만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책을 겁나 잘 읽는 사람이 있었어. 되게 재밌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국어 찍듯이 읽는 게 아니라 그때 어땠냐면 다 목이 마르네. 잘 끊어서. 목이 마르네. 옷걸음이 풀어지는데 목이 마르네. 그럼 막 막걸리 받고 술이 막 고기가. 그다음에 신천이가 아버지를 딱 이거 어디지?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집에가 차비가 없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청가 같은 게 판소리잖아요. 공연물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공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 마지막에 만난 다음에 눈을 뜨는 건 거의 모든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 즉 긴장감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니까.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신청이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위해 죽는다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죽어도 된다는 게 잘못된 효과 안정으로 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비판해본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승희가 배꼽을 위한 연가 인당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지을 거예요. 제가 왜? 내가 왜 엄마를 왜? 물론 어머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당수가 나온 걸 봐가지고 신청제를 모티프로 인용한 거예요.
안 죽을라요. 공양 및 삼백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나마 책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해 누에 꽃이 줄거두세요. 를 버리는 게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해서 껍질을 줄거두세요.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이때 뇌고치와 껍질이 의미하는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이 자기가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꿈을 펼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게 죄냐? 언제까지나 뇌고치 속에 갇히고 언제까지나 그 알껍질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나 부모의 밑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혹은 부모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요 배꼽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을 이어주는 게 배꼽이었죠. 옛날에는 배꼽이 뭐였냐면 니네 엄마의 자궁과 이어주는 탯줄이었어 이게. 그걸 자르고 나서 거기다 빨래치기 하나 딱 끼운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딱 일주일 되면 똑 떨어져 목욕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배꼽이 내가 이거 엄마와 이어주던 너의 그 생명의 줄이야 이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배꼽. 모든 사람이 배꼽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답니다. 부모와 자식도 결국은 평등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엄마는 엄마 인생, 나는 내 인생. 그 얘기를 하면 배꼽이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생각이 많아지지. 가끔 제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우리 애한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마다 예전에 제 아버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저한테서. 나도 그렇게 되고 있구나. 나도 그 분을 닮아가고 있구나. 막 이런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때 되게 싫었거든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저런 말씀하시지?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자식한테. 그렇지? 그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그때 되게 냉정하셨어요. 아니 이걸 못해주는 거 가지고 왜 왜 부모를 탓하고 엄마하고 이래야 되느냐. 지도 우리 얘기가 맞죠. 아빠 나 이거랑 아빠 돈 없다 이 새끼야. 아빠는 뭐 이것도 안 해주고 네가 왜 아빠를 원망하는데 네가 돈 벌어서 해라 막 7살한테 막 이런 말 하고 있으면 네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서운했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결국 니네가 뭐냐면 이거야. 아직 미성년자이긴 한데 곧 끝난다 미성년자. 니네 인생이야. 부모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고 부모를 또 너희들을 위해 희생을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네 인생. 이걸 얘기하고 있는 시예요. 근데 여건이 있어야 되겠지. 최소한의 배려. 점자책은 사드리겠습니다.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드리죠.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은 서로 별개이고 평등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외국어라는 시어가 사용되었어요.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슨 얘기입니까? 외국어. 얘들아, 우리하고 중국하고 프랑스하고 일본 사람들 서로 말 안 통하지. 각자의 언어가 있지. 그건 각자의 삶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엄마는 엄마의 삶이 있고 난 내 삶이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 때는 전날 내려와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김장철이 되면 와가지고 배추 소금에 절이고 이래야 되는 일이나 자고로. 그건 어머니 시절 얘기고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인터넷으로 부르시죠. 이게 요즘 시대잖아. 요즘에 누가 직접 김장을 담굽니까? 정시 가서 남양김치 가면 딱 포장 잘 돼 있는 잘 익은 수송된 김치를 15일짜리, 30일짜리, 45일짜리 골라서 살 수 있는데 요즘은 돈으로 시간을 사는 시대인데 맞잖아. 그럼 왜 앉아가지고 무슨 정이네 뭐네. 나 그런 거 되게 싫더라. 왜 모여? 막 그냥 여유는 가지죠. 그치 스트레스 받고. 난 벼르고 있어. 우리는 잘 흔들려가지고 내 세대가 되면 야 모이지 마. 야 세배 또 송금해 그냥. 야 세배 영상 통화를 해 그냥. 나는 싱가포르 가가지고 차례상 차릴 거야 막 이런 거. 왜? 제사 음식 뭐 격식 맞추지 마. 공자가 살아있냐? 맞잖아.
그냥 니네가 먹을 거 올려 그냥. 그지? 프라닭 치킨. 좀 프라닭 그거 맛있대. 그 오븐 프라이드 치킨? 오븐? 니 모르지. 오븐에 구운 다음 다시 튀긴 거. 그 이거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 이거. 이거랑 짝을 이루는 게 있어. 그 마늘 그 뭐야? 블랙갈 그거 갈리오 그거 반반. 명품이야. 얘네는 이것도 준다? 프라 가방이 준다? 그 명품 가방. 명품 가방 같은 가방에다가 치킨 담겨봐. 우와. 그 축구 운동화끈 같은 거, 축구 그 화 가방 같은 거예요. 가방 같은 우와. 거 있다고. 이거 다시 가져가시 아니 그냥 원래 오는 거래. 난 그 가방 빌려되는 줄 알고. 명품이야. 치킨 명품. 그런 걸로 차례상 되잖아요. 그치? 왜 우리가 억압돼야 되냐고 이런 어떤 하나의 그 관념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1번은 그냥 별 얘기 아니고요. 우리 판소리 서사와 판소리 서 사이에서 철화에서보다 더 다양한 서사 장치가 활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판소리계 소설의 흐름을 한번 얘기해 준 거야. 뭐냐? 근원 설화에서 판소리 사설을 거쳐서 판소리계 소설로 흘러오잖아요. 물론 나중에 신소설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된 게 우리나라 4개가 있잖아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도기전. 이게 딱 4개를 딱 맞춘 작품이에요. 그 중에 우리 여기 있는 뭐 심청가 같은 경우에는 효녀 지은설화는 되게 짧고 간단해요. 참고 효녀 지은설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뭐 아버지가 어디에 살았는지 막 그냥 뭐 대리신문하고 이런 거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효녀의 이야기, 부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신공희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을 바쳐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뭐 보호를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판소리나 소설은요 아무래도 뭐 해야 됩니까? 서사적인 장치가 훨씬 더 풍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읽고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합니까? 추가되는 내용들을. 그래서 부녀가 3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에서 심황후가 아버지 정체를 바로 확인하지는 않고 대신 심황후 요청에 따라서 뭐합니까? 신봉사가 자신의 거주지와 처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목을 일부러 삽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전에서는 하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심황후가 딱 앉아있어. 신봉사가 딱 와. 저기 우리 아버지 오시네. 짝이 끝나. 근데 이걸 뭐 하는 거야? 지연시키는 거야. 독자들이 숨 넘어가게끔. 왔어.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운명의 짝이 옆에 있는데 서로 메디어로 서로 엇갈려 지나가는 장면. 왜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않는 거야? 미칠 때 있지 막. 그치? 딱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아니 왜 주인공들 하나같이 전부 다 다들 근데 고구마가 있으면 사이다도 난 되었다 나 한다.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거야. 뭐 여기서 독자의 긴장감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 지나치면서 실망감 있다. 이번에 나의 제목에 포함되는 배꼽의 상징적 의미 다음과 추론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연작 시예요. 1번에서는요. 우리는 배꼽 위에 평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꼽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혈육관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시인의 말에서 배꼽은 모든 관계의 평등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배꼽이 평등한데 나는 천매 배꼽인데 이러지 말고 우리의 삶을 뭐로 봤다? 외국어에 빗댄 나의 표현. 바로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에 빗댄 표현에서 어머니와 자식도 결국은 따로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에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서로 인생에 대해 가지고 개입이 많아서 짜증이 나는데 우리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김승희의 배꼽 올리는 영화 파이프 쳐맞을 수 있어요 지금. 보여주지 말고 그냥 어머니 오늘 여기 수업 받았습니다. 어머니 끝내세요. 3번입니다. 지금 김승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러 거리를 둬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러한 그의 문학과는 가히 심청과 같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복무하는 신화적 인물.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효라는 걸 실천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죠. 신화적 인물이죠. 이걸 복무한다고 표현했네요. 군복무도 아니고. 이런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죠. 근데 5번을 보세요.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도수로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 초월적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 것이야? 도수로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 초월적 인물은 본문은 부처님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부처님에 대한 거리감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런 존재인 신천에 대한 거리잖아요. 해석이 잘못됐죠. 3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은 교과서 내용학습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뭐 욕심 안 부릴게요.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지하국 대조특치 하고, 그 다음에 기면과목, 공방전, 공방전까지. 그 다음에 우리 만복사 접두기, 그리고 우리 창성감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현대소설, 다시 또 앞에 가면 그 교과서 백막습에 황망근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좀 약간 좀 서로 겹치듯이 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놓고 나서 일단 현대소설까지만 해놓고 스필극은 빼고 나가놓고 나서 그 다음 독서를 또 좀 나가야 돼요. 독서. 그래서 일단은 문학편 요거 한 3분의 1씩만 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현대소설까지 끝나면 독서 책 구입하고 갖고 오시고, 참고 독서는요 그냥 저 진도와 상관없이 그냥 쭉 정주행하세요. 하루에 그 하나의 영역을 최소 하나씩은 나가세요. 인문 하나, 사회 하나, 과학 하나, 기술 하나, 예술 하나, 융합 하나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쭉쭉쭉쭉 매일매일 정주행을 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지문 독해하고 정리하고 풀고 채점하고 확인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셔야 돼요. 먼저 문제 풀지 않은 상태에서 제 설명을 먼저 들어버리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 저렇게 푸는구나. 당연하지. 근데 혼자 풀 때 왜 안 그러지? 이 차이를 줄여야 되거든. 먼저 다 풀어본 다음에, 채점 다 한 다음에 납득하다 납득하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어 하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와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약간 좀 토론이 돼야 돼. 수업 받으면.